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쩌면 내가 꼰대 혹은 라떼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상대를 위한 말이 내 꼰대짓인지 조언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꼰대질.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쌤, 과제 하셨어요? 쌤, 오늘 학교 늦으세요? 상의 드릴 게 있는데 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박사과정 동기가 나이로는 가장 막내인데 동기들의 호칭을 쌤 이렇게 부르거든요. 입학 동기이긴 하지만 박사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박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왠지 민망하니까 나름대로 잘 찾아낸 적당한 호칭이 쌤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중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선생님 혹은 쌤이라고 상대방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너도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달라 라고 하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너랑 나랑 동등한 입장이니까 너 함부로 나 무시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라는 말이죠. 만약에 상대방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거나 서로 합의하에 반말하는 사이가 되었다면 달라지겠죠. 언니, 오빠, 뭐 선배 이런 식으로 서열이 있는 호칭을 부름으로써 나를 스스로 낮춰서 언니 혹은 오빠 나 낮춰서 동생처럼 예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의 호칭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무언의 요청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내기 때문에 반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막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대학원을 입학한 사람들이 나이로 보든 경력으로 보든 뭐로 보든 하대할 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하대하는 건 곤란해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동양 문화권은 집단주의 문화권이에요. 이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징은 수직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다고 판단되면 허락도 구하지도 않고 반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사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한 개도 없는데 나이만 많으면 갑자기 반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갑자기 깍듯하게 대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규칙이 어딘가 모르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존경심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무언의 압력을 이 나이로서 서열을 정합니다. 심지어 같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모임에 나가도 같은 동등한 입장이고요. 같은 회비를 낸다고 해도 같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학교도 학비 똑같이 내고 있고요. 같은 동기입니다. 선후배 아니에요. 근데 같은 동기의 동등한 입장인데 나이가 상대방이 많을 뿐인데 본인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면요, 오히려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꼭 그 원인을 나이에서 찾는 거예요. 친목 모임, 봉사 모임, 학교 동기 모임은 정말로 나이와 관계없이 수평적인 모임이에요. 물론 나이 감안하죠. 그 전에 그 동등한 모임에서는 나이는 나이대로 존중을 하고, 하지만 나이가 어리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관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윗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학교 선배도 윗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모임에서 나이가 많다고 윗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스스로 배척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요즘은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조차도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사람들이지 윗사람으로 아랫사람을 가르치려는 입장으로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많으면 내가 윗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배야, 선배와 꼰대의 차이를 아니? 후배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배는 물어본 것에만 말하고 꼰대는 물어보지 않은 것에도 굳이 말하는 거다. 그랬더니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편하게 굴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는 존경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친구들, 말 그대로 제가 월급을 주고 제가 업무를 시키는 직원들이 있어요. 뛰는 값도 넘게 차이가 나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물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반말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말이 짧아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정신 차리고 존중을 하려고 하고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존경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존경을 하지 않는데 존경을 바라고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꼰대가 하는 짓이고, 그게 곧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꼰대와 조언의 차이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언이고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꼰대질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은 조언이고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건 꼰대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꼰대인지 아니면 조언을 실제로 상대방한테 하는 것인지는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때는 조언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